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신간혁명 제12권 115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다 이사쿠, 펴낸 곳은 화강신문사입니다. A항, 밀려오는 파도는 이윽고 바위도 쳐서 부순다. 그렇다. 끊임없는 출발이다. 끊임없는 전진이다. 연속 투쟁이다. 거기에 비로소 인생과 광포에서 대승리하는 길이 있다. 1967년 5월 29일 구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야마모토 신이시는 잠시도 쉬지 않고 국내 동지들의 격려에 나섰다. 오사카와 시가현, 하코네 등지를 분주히 방문했다. 이어 6월 23일에는 나가노현 마스시로로 향했다. 마스시로에는 2년 전부터 군발 지진, 일정한 시기에 한 구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지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신희 씨는 그전부터 하루라도 빨리 마스시로로 가서 동지들을 격려하고 싶다고 염원했다. 그러나 일정이 잡히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이날 방문하게 된 것이다. 그 다음 날인 24일에는 마스모토시에서 나가노 총합본부의 반장 반담들과 기념 촬영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마스시로는 나가노시 남동부에 위치한 지쿠마강에 인접한 마을이다. 옛날에는 사나다 10만석이라고 하여 굵은 무명시를 많이 생산하여 제우의 성을 중심으로 번영했다. 그리고 에도 말기의 대학자인 사쿠마 쇼잔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또한 다케다 신켄과 우에스기 겐신이 쌓은 옛 전쟁터인 가와나카 섬도 가깝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이곳으로 대본영을 이전하는 계획이 극비리에 추진되어 산 세 곳에 땅굴을 뚫었으며 총 길이가 무려 1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커다란 지하 참호가 만들어진 곳으로도 유명하다. 마스시로에는 군발 지진이 시작된 것은 1965년 8월 3일부터였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더운 날씨 속에서 사람들은 이따금씩 쾅쾅 울려대는 폭발음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리에 무신경했다. 숲을 관통하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파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소리와 함께 그날 관측된 세 차례의 무감 지진은 사실 그 후로 수년 동안 주민들을 괴롭히게 되는 마스시로 지진의 시작이었다. 그 진원, 최초로 지진파가 발생한 지역은 마스시로 동쪽에 위치한 미나카미 산을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의 지역이었다. 마스시로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대본영 예정지었던 장소에 지진 관측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1965년 8월 1일 마스시로 지진 관측소에서는 세계 125곳에 설치가 추진되던 국제 표진 지진계와 지반의 신축을 관측하는 지진 예지계기가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틀 뒤에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8월 중순이 되자 밤하늘이 형광등처럼 빛나는 발광 현상이 관찰되게 이르렀다. 8월 20일 지진 관측소는 비교적 작은 지진이 동일 지역에서 빈발하는 군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상청에 보고했다. 이 지역에는 20일 가까이 발생한 지진은 무려 2288회에 달했지만 그 대부분이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무감 지진이었고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유감 지진은 38회 정도였다. 게다가 유감 지진도 실내에서 예민한 몇몇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인 진도 1이 37회였고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조금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 2는 단 1회뿐이었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진을 느끼지 못했다. 8월 24일 지진 관측소 관계자가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신문들도 앞다투어 지진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차츰 높아졌다. 8월 28일 학회에서는 도쿄 다이토 체육관에서 본부 간부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그 간부회에서 나가노 제2본부에 마스시로 일대를 포함하는 가와나카 섬 지부가 탄생했다. 멤버들은 지부 결성을 기뻐하며 지역의 안원과 번영을 염원하고 활기차게 전진을 개시했다. 우정과 신뢰의 연대를 넓히자, 인간 공화의 뜰을 만들자. 그것이 동지의 맹세였다. 9월 2일 마스시로 마을에서는 유선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진 상황을 보고했고 10일에는 지진 정보와 재해 시의 대응 등을 인쇄의 모든 가구에 배포했다. 학교에서도 교사들의 인솔로 머리에 방석을 얹거나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등의 피난 훈련을 실시했다.
지진 활동은 9월로 접어들면서 갈수록 활발해졌다. 9월 한 달 동안에 관측된 무감 지진은 8,539회나 되었고 유감 지진도 진도 1이 187회, 진도 2가 18회나 관측되었다. 이것은 혹시 큰 지진이 일어날 전조가 아닐까? 그때까지 낙관적이던 사람들도 강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10월 1일 마수시로 지진 관측소에서 처음으로 진도 3의 지진이 관측되었다. 약시는 집이 흔들리고 대문과 미닫이문도 덜그덕덜그덕 소리를 내며 흔들릴 정도의 지진이다. 또 이날 하루 동안에만 유감과 무감 지진을 모두 합쳐 무려 573회나 관측되었다. 그 중에 유감 지진은 18회나 되었다. 10월 6일 나가노 지방기상대와 마스시로 지진 관측소는 8월 초부터 조사한 결과를 기상청에 보고했다. 그와 동시에 공식적으로 지진정보 제1회를 발표했다. 제1호를 발표했다. 그 지진 정보에는 지진 활동은 그 세력이 조금씩 변하고 있으나 진원지는 그다지 이동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토대로 한 판단으로 군발 지진은 큰 지진이나 화산의 대규모 분화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것으로 불안감에 떨던 주민들은 한시름 놓게 되었다. 그런데 3일 후인 10월 9일 이번에는 기상청이 똑같은 마수시로 지진 관측소의 자료를 근거로 해 전혀 다른 견해의 지진 정보를 발표했다. 그것은 지진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과거의 예로 보아 국지적인 피해를 주는 큰 지진이 일어날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각 신문들은 기상청의 이 같은 지진 정보를 이례적인 지진 예보, 지진 경고로 판단해 큰 기사로 다루었다. 같은 자료를 놓고 서로 상반된 발표를 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무척 혼란스러워했다. 이에 따라 자료를 작성했던 나가노 지방기상대 대장과 마스시로 지진 관측소 소장은 기상청의 엇갈린 분석을 바로잡고자 이의를 제기했다. 또 마스시로 마을에서도 동장이 직접 유선방송으로 유언비어에 속지 말라고 당부하며 기상청 발표는 납득할 수 없다. 동의 명의로 기상청이 항의하겠다고 호소했다. 이것은 안전성을 강조하느냐, 위험성을 강조하느냐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가 전혀 다른 두 가지 발표로 이어진 것이었다. 사람들에게 신뢰의 기둥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전혀 다른 견해가 나오게 되면 민심이 동요되어 공연히 혼란을 야기하고 만다. 그것은 방제에 대한 주민들의 단결을 흔들리게 만들지도 모른다. 취약한 업무 제휴와 의사통일의 결여가 때로는 크나큰 문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0월 11일에는 마수시로 마을의 동장을 본부장으로 한 마수시로 마을 지진대책본부가 설치되었다. 이 무렵부터 지진 횟수는 더욱 증가했다. 가옥과 땅이 흔들릴 정도로 심해져 주민들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러다가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주민들의 마음에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진동은 대체로 심야부터 새벽녘 사이에 일어났다. 먼저 이불 밑에서부터 땅이 울리는 소리가 전해졌다. 그리하여 이제 곧 지진이 온다. 올 거야 라며 대비태세를 취하면 이내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주민들은 머리맡에 비상식량과 기중품 등을 챙겨놓은 자루와 신발을 놓고 잤다. 또 잠자리에 들 때에도 즉시 피난할 수 있도록 잠옷으로 갈아입지 않게 되었다.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갖가지 유언비어가 사람들 사이에 떠돌기 시작했다. 이 지진은 미나카미 산이 분할 징조다. 대본영 건설 때 희생된 사람들의 망령이 지진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과 소련의 핵실험 영향 때문이다. 이런 근거 없는 무분별한 유언비어는 주민들을 더욱 불안감으로 몰아넣었다. 그러자 마스시로 마을 동장은 대책본부가 발표한 것 외에는 절대로 믿지 마라라고 필사적으로 호소했다. 11월로 접어들자 4일과 5일에 진도 4의 지진이 관측되었다. 가옥이 심하게 흔들려 꽃병이 넘어지고 선반 위의 물건도 떨어졌다. 낡은 집들은 벽에 금이 가거나 지붕의 기아 일부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 11월 9일에는 공명당의 참여연 의원 2명이 현지 조사를 위해 마스시로 마을을 방문했다. 무슨 일이든 현장에 가지 않고서는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 전해 들은 것과 추측만으로 판단을 내리면 분명 오산이 생기고 유효한 대책도 세울 수 없다. 현장주의야말로 민중을 위해 투쟁하는 리더의 철칙이다.
의원들은 현해소방방재과장, 마스시로 마을동장, 마스시로 지진관측소 소장, 나가노 지방기상대 대장 등을 직접 만나 주민들의 상황과 지진의 현황, 그리고 금위의 전망과 지진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현지조사는 공명당이 다른 어느 당보다도 빨랐다. 공명당 참여연 의원들은 현지조사를 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마스시로 마을에서는 식량과 물을 보급하는 등 진지하게 대책을 세우는 데 반해 현에서는 대책본부조차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즉시 현청사를 찾아간 그들은 부지사를 만나 지진 대책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야마토 신이치는 마스시로의 지진이 연일 신문에 보도되자 나가노 제2본부장인 구로키 아키라에게 마스시로의 동지들을 찾아가 전력을 다해 격려하고 그 상황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날이 갈수록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자 신이치는 몹시 걱정이 되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불안감을 떨며 밤잠을 설칠 것을 생각하니 자신 또한 마음 편히 숙면할 수 없었다. 신이치는 그들을 위해 계속 창제를 보냈다. 11월 11일에도 구로키는 동지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스시로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출발 전에 학회본부로 찾아온 구로키에게 신이치가 말했다. 마스시로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군사정부가 대본영을 설치하기 위해 지하 참호를 건설한 곳입니다. 그때 강제 연행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수없이 희생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비참한 역사가 새겨진 곳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에야 비로소 마스시로라는 지역이 안고 있는 고뇌의 역사를 바꾸어 숙명전환의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가 힘을 합쳐 지역 사람들이 단결할 수 있도록 그 핵이 되어 군발 지진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 일본으로 행복을 발신하는 광선유포의 일대 거점을 마스시로에 만들어야 합니다. 니치렌 대성님께서는 1257년에 있은 대지진을 기원으로 입정안국론을 저술하셨습니다. 천변지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요사한 변화나 재앙과 기근, 역병으로 괴로워하는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셨습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 마스시로 동지들도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고통받고 있는 지금 안온한 지역 건설을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성인 문화의 투쟁입니다. 그 말에 구로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알겠습니다. 마스시로 동지들에게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얘기하는 듯한 그에게 야마모토 신이치가 엄한 어조로 말했다. 내 말을 전하러 갈 뿐이라면 당신이 직접 갈 필요가 없습니다. 편지나 전보로도 충분합니다. 간부가 현지로 가서 해압에 참석하거나 멤버를 만나는 것은 단지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모두를 자극해 일념을 바꾸고 결의를 굳히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지도는 생명과 생명의 싸움입니다. 간부가 어설픈 결의로 강선유포의 전장에 간다면 이미 패배한 싸움을 하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 구로키의 얼굴이 긴장과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신이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모두의 일념을 바꿀 수 있을까요? 구로키 씨는 이 점이 가장 알고 싶겠지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중심자인 구로키 씨 자신이 직접 마스시로의 광포의 일대 거점을 구축하고야 말겠다고 결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얻을 때까지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그곳에서 쓰러져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확고부동한 일념으로 투쟁해야 합니다. 그런 필사적인 노력이 없다면 광포의 새로운 역사는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오사카에서도 야마구치에서도 또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그런 결의로 투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 장난삼아 어영부영하는 사람은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없습니다. 입장이나 자리 보전에만 연연하는 간부는 악전고투를 극복하고 승리를 장식할 수 없습니다. 구로키 씨 스스로 결심을 굳혀 홀로 서서 투쟁하고 끝까지 힘껏 외쳤을 때에 모두가 일어설 것입니다. 그러나 결심하지 않고 겉모습뿐이라면 공전하고 맙니다. 괴테는 진정으로 그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닌 이상 진심으로 남을 움직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실입니다. 만일 간부가 입에 발린 말과 연기하는 듯한 언동으로 동지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심한 자만입니다.
그것은 동지와 사람을 가벼이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그제야 그로키는 뭔가 깨달은 듯 신씨 얼굴을 응시하며 결의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잘 알겠습니다. 전력을 다한 투쟁으로 이 마스시로에서 일본을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끝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이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로키 아키라의 어깨에 손을 얹고 힘찬 목소리로 격려했다. 그렇습니다. 그 기백으로 투쟁하고 돌아오십시오. 마스시로 동지들은 강한 애양심과 깊고 큰 사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변도기약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치는 지금이 바로 크게 비상할 때입니다. 승부를 낼 때입니다. 선물로 염주보를 가져가서 나를 대신해 모든 동지들을 힘껏 격려해 주십시오. 그로키는 마스시로 주민들을 생각하는 신이시의 뜨거운 마음을 느끼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11월 11일 오후 마스시로에 도착한 그로키는 즉시 마스시로 지구의 지구부장인 야마우치 다케오의 집에서 실시한 지도회에 참석했다. 야마토 선생님은 마스시로의 회원 여러분을 무척 걱정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열심히 제목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라고 주신 염주보 1,000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발표해도 참석자들은 환성을 지르지도 박수를 보내지도 않았다. 야마토 선생님은 안면도 없는 우리를 걱정해 그렇게 본부장을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염주보까지 보내주셨다. 참석자들은 죄송스러운 마음에 가슴이 메이고 말았던 것이다. 그로키는 계속해서 지금이 바로 마스시로라는 지역에 숙명을 전환할 때라고 호소했다. 여러분, 국토의 숙명 전환이라 해도 의정부리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개개인의 인간혁명에 의한 숙명 전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스시로에 홍교의 대파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광선유포의 모범이 되는 지역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일어서지 않고 언제 일어서겠습니까? 저 또한 여러분의 선두에 서서 투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난간을 헤쳐나갑시다. 찬동하는 큰 환호성이 터지고 결의에 찬 박수 소리가 다케오의 집을 뒤흔들었다. 그렇게는 끝까지 가져온 염주보를 참석자 모두에게 하나하나 건넸다. 멤버들은 신이치의 진심을 접한 느낌에 눈물을 글썽이며 두 손으로 염주보를 꼭 쥐었다. 동지들은 서로 말했다. 선생님께 이런 염려를 끼쳐드려 정말 면목이 없군. 그래요. 이제 우리 모두 열심히 창제에 면려하면서 포기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스시로를 만듭시다. 어사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이 일을 만나기 위해서였도다. 라는 말씀처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분발합시다. 멤버들은 자진에 힘차게 홍교에 나섰다.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타오르는 투혼이야말로 미문의 광포의 문을 여는 힘이 된다. 다음 날인 11월 12일 아침부터 동네 곳곳에서 불법 대화의 꽃이 피었다. 이날 처음으로 홍교의 결실을 맺은 멤버는 74세의 부인부였다. 그 사실을 전해들은 남자부와 여자부 멤버들은 큰 자극을 받아 우리도 질 수 없다는 듯이 포교에 힘썼다. 그 당시 마스시로에서는 매월 15세대 정도의 홍교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11월 13일까지 45세대의 사람들이 입회를 신청한 것이다. 마스시로에는 10월에 마스시로 지구, 가이즈 지구, 히가시조 지구 등 세 지구가 새로이 구축되었는데 그 세 지구 모두 의기왕성하게 홍교를 시작했다. 그것은 마스시로를 반드시 적강토로 바꾸겠다는 동지들의 향토해가 나타난 것이었다. 11월 19일부터 유감 지진이 100회를 넘는 날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이것은 대지진이 올 징조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중진 이하의 지진이 반복될 뿐인지 지진학의 권위자들도 명확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1월 26일자 아사히 신문 주간에는 장기전인 마스시로 지진, 필요한 것은 학문 등의 표제가 들쭉날쭉 실렸고 다음과 같은 기사도 게재되었다. 국회의원 조사단이 마스시로 마을 동장에게 지금 이곳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동장이 무슨 물건이든 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학문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한다. 동장의 이 발언에는 미래를 전망할 수 없는 불안함을 어떻게든 해결해보고 싶다는 기원과도 흡사한 절실한 심정이 나타나 있었다.
아사히 신문의 기사에는 공명당과 창각해도 언급되었다. 땅이 흔들흔들하면 지진 관측소에는 문의 전화가 쇄도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걸려오는 전화는 공명당 관계자의 전화다. 국회의원을 현지조사단으로 파견한 순서도 공명당, 사회당, 자민당 순이었다. 공명당과 밀접한 관계인 창각회 포교활동은 날이 갈수록 활발해져서 최근에는 동네에서 약 50세대가 새로 입신했다. 더욱이 기사에는 마스시로의 주변 지역에서도 신심을 시작하는 주민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멤버들의 크나큰 분투에 매스컴도 큰 관심을 보였다. 당시 마스시로 동지들에게는 창제의 울림을 이 대지에 스며들게 하고 포교를 통해 기필코 마스시로의 숙명을 전환하고야 말겠다. 안원을 실현하고야 말겠다는 강하고 깊은 결의가 있었다. 야마토 신이치는 도쿄에 있는 최고 간부도 파견했다. 당시 부의사장인 이즈미다 히로시가 동지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스시로를 방문했다. 지도에는 마스시로 지구부장인 야마우치 씨 자택에서 열렸다. 이즈미다는 마당까지 가득 메운 멤버들을 보고 그 열기와 기세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멤버들의 얼굴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매스컴에서 떠들썩하게 보도해서 흔들림이 심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군요. 이거 보도가 너무 과장된 것 아닙니까? 이날은 큰 지진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즈미다가 말하는 순간 갑자기 땅이 심하게 흔들렸다. 이즈미다는 으앗하는 비명을 지르며 벌렁 넘어지고 말았다. 그의 얼굴이 백지창처럼 창백해졌다. 모든 멤버들이 날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분발하고 있구나. 좋다. 전력을 다해 격려하자고 이즈미다는 생각했다. 잠시 후 지진이 그치자 이즈미다가 유연하게 일어서며 말했다. 방심하지 말라는 뜻 같군요. 그 말에 모두 큰 소리로 웃었다. 이즈미다는 호소했다. 대성인께서는 대학이 일어나면 대선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기운과 용기 있는 행동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슴에 안고 모든 것을 전진의 도약대로 만들어 갑시다. 지진이 격심해질수록 마스시로 동지들은 오히려 더욱더 활기차게 활동했다. 불법에서는 지진을 사람들이 정법을 어겼기 때문에 받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또 석존이 법화경을 설할 때 대지가 6종류로 진동했다는 점을 들어 정법 흥룡의 서상이라고 받아들인다. 멤버들은 어서를 배독한 후에 의견을 나누었다. 이 지진이 정법을 위배한 까닭에 나온 재난이라면 과감하게 절복을 하지 않고서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정법 흥룡의 서상이라면 광선유포가 우리의 사명이므로 온 힘을 다해 끝까지 달려가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법을 이야기합시다. 서 있는 것이라면 전봇대를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철저하게 불법 대화를 합시다. 멤버들은 흔들리는 대지 위를 경쾌하게 뛰어다니며 포교했다. 어떤 사람은 학회라는 말만 듣고도 현관문을 꽝 닫아버리거나 쫓아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멤버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활기차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사명에 살아가는 투혼과 환희가 솟아올랐다. 학회가를 부르면서 논두렁이나 뚜기를 걸으며 의기양양하게 포교를 추진했다. 학회원들의 이런 발랄한 모습과 확신에 찬 밝은 얼굴이 지진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떠는 마스시로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가. 불안과 공포가 전염되듯 용기 또한 전파된다.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지진은 계속되었다. 11월에 발생한 유감 지진만 해도 2730회에 달했다. 이어 12월에는 2867회가 관측됐으며 해가 바뀐 새해 1월에는 2788회를 기록했다. 게다가 1월에는 군발 지진 발생 후 처음으로 진도 5의 강진이 일어났다. 그 지진으로 지붕의 기야가 무너져 내린 집들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지진에 관한 주의사항을 일러주었다. 지진이 일어날 때는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지 마라. 그리고 밖에 있을 때는 길 가장자리로 걸어서도 안 된다. 지진으로 지붕의 기야가 머리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자 아이가 되물었다. 그러면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는 어떻게 해요? 길 한가운데로 걸으면 차에 치이는데 어떻게 길 가운데로 걸어 다녀요?
계속되는 시즌으로 벽에 금이 가거나 무너지는 집들이 나날이 늘어났다. 추운 날씨에 갈라진 벽 사이로 영하 10도 가까운 냉기가 파고들었다. 마을에서는 주민들에게 석유난로로 몸을 녹이는 일은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삼가도록 당부했다. 그래서 많은 집들이 화로나 고타스, 실내 난방장치를 사용해 몸을 녹이고 그 옆에는 소화용으로 물이 담긴 양동이를 놓아두었다. 지진으로 인한 물질적인 피해보다도 더 큰 피해는 정신적인 피해였다. 계속되는 지진으로 미나카미 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주민들의 마음을 항상 불안하게 했던 것이다. 계속해서 흔들리는 집, 엄동설한인데도 몸도 충분히 녹일 수 없는 생활, 그리고 언제나 비상반출용 배낭을 머리맡에 두고 즉시 피난할 수 있는 복장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잠을 자야 하는 나날들. 그런 생활이 주민들의 불안과 초조를 더하게 했고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몸 상태가 나빠져 이를 호소하는 사람과 노이로제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갔다. 지진은 천진한 아이들의 마음까지 괴롭혔다. 공부에 열중하지 못하거나 불면증과 불안을 호소하는 아이가 많아졌다. 학회에서 실시하는 회합에서도 난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화로를 준비한 곳도 있었지만 매서운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자담에도 오버커트나 솜을 넣어 만든 겉옷을 껴입고 참석해야만 했다. 학회가를 부르고 체험담과 결의 등을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모두의 생명은 불타올라 열기로 가득 넘치게 되었다. 동지들 간의 단결도 유대도 더욱 강해졌다. 마스시로에서는 진도 4 이상의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면 경찰들이 순찰차를 타고 피해 상황을 파악하러 다녔다. 마찬가지로 학회 지구관부와 반장들도 큰 지진이 있은 후에는 자진해서 회원들의 집을 둘러보았다. 그것은 눈으로 직접 동지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마음이었다. 그들은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동지들이 제발 무사하기를 기원하며 손전등을 들고 걷거나 소형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동지들의 집을 일일이 확인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고 있는 집은 무리하게 깨우지 않고 집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는 것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다음 집을 방문했다. 또 불이 환하게 켜진 집은 아무 일 없습니까? 라고 안위를 물었다. 그리고는 어르신과 아이들은 괜찮습니까?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세요. 우리 함께 열심히 창제해 극복합시다 라는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 격려의 네트워크는 회원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고장 전체의 버세계로 확산되었다. 이처럼 민중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향하는 그 한 걸음이 미래를 여는 힘이 되는 것이다. 1966년 4월 17일에는 24시간 사이에 무려 6,788회의 지진이 관측되었다. 이 가운데 유감 지진은 661회나 되었으며 더욱이 진도 5의 강진이 3차례나 있었다. 이로써 대부분의 집들은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의 기하도 잇따라 떨어졌다. 그날 밤에는 집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 집 근처 비닐하우스에 이불을 가져가 밤을 지새우는 가족도 많았다. 또 집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느 집이나 쇠파이프나 목재로 보강했다. 밖에서 보면 창이란 창이 모두 X 모양의 보강재로 가려진 집도 있었다. 또 기아를 떼어내고 지붕을 함석으로 바꾸는 집도 생겼다. 주민 가운데는 가까운 친척집 등으로 피난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지진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며 친척집에 얹혀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한 달 정도 지나면 오래도록 살았던 정든 집으로 돌아왔다. 야마토 신시는 지진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멤버들의 상황을 자세히 보고받고 있었다. 그래서 마스시로 동지들을 최대한 응원하자고 결심했다. 집행부가 모인 회의에서 신시는 제안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속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멤버를 응원하는 의미에서도 마스시로에 해관을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모두 대찬성이었다. 회관을 설치한다는 소식은 전화로 현지 간부에게 전해짐과 동시에 6월 10일자 세교신문에 발표되었다. 생각지도 못한 깊은 소식이었다. 동지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현지에서는 해관에 걸맞는 건물을 찾으며 홍교에 한층 박차를 가했다. 어느 부인은 입회하지 않은 남편이 꼭 신심하게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날이 갈수록
지진이 더욱더 격심해지는 상황이라 남편이 다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신심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2학년인 딸과 중학교 3학년인 아들도 진지한 자세로 신심히 면려하고 있어서 자녀와 함께 남편의 입회를 염원했다. 그러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모두 다 신념과 노력으로 결정된다는 지론을 갖고 있는 남편은 불법 이야기에는 일절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그 부인의 집은 산 가까이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진으로부터 1m나 되는 커다란 돌이 직경이 1m나 되는 커다란 돌이 산 위에서 굴러떨어졌다. 천만다행히도 돌덩이는 가옥을 스치듯 지나가 뜰에 떨어졌지만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토사가 다다미방에 벽을 부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가족들은 모두 무사했다. 그녀와 아이들은 지켜주셨다라며 손을 맞잡고 기뻐했다. 하지만 남편은 갑작스럽게 덮친 커다란 돌덩이를 망연자실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커다란 돌이 남편의 완고한 마음을 부순 것 같았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장년부 멤버가 집으로 찾아왔다. 남편은 순순히 신심 이야기를 듣고 입회했다. 모든 것을 광포 전진의 도약대로 하겠다는 것이 동지의 기계였다. 마스시로의 간부를 중심으로 해관을 설치할 건물을 찾고 있던 중 때마침 이사하려 한다는 집을 찾게 되었다. 마스시로 마을 남쪽에 있는 민가로 한적한 주택지에 세워진 2층 목조 건물이었다. 부근에는 옛 무가의 저택이 남아 있었다. 학회본부에서는 7월 21일에 그 집을 구입했다. 그런데 7월에 지진 활동에 큰 변화가 생겼다. 지난 4월에는 지진 발생 횟수가 11만 9천 회를 넘겼고 유감 지진도 약 1만 2천 회를 기록했었다. 그 이후 지진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7월에는 총 3만 4,404회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유감 지진이 2,756회로 격감했다. 이런 변화를 보고 멤버들은 매우 기뻐하며 더욱더 기원과 홍계에도 힘을 쏟았다. 구입한 건물은 8월 1일부터 개축 공사에 착수했다. 지진이 계속되는 와중에 시행하는 공사이기에 멤버들은 그 건물의 방 하나를 사용해 공사가 무사히 끝나도록 창제를 실시했다. 지진 횟수는 4월을 절정으로 7월까지 계속해서 감소했다. 하지만 8월로 접어들자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멤버들은 의정부리의 원리와 입정한국의 법리를 확신하며 결코 질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포교를 위해 걷고 또 걸었다. 늘 희망의 불꽃을 태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불굴의 행진을 계속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자이다. 회관을 증개축하는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회관의 정식 이름도 마스시로 회관으로 정해지고 8월 24일에는 개관식이 거행되었다. 나가노 현내의 5번째로 탄생하는 회관이었다. 개관식에 모인 멤버들은 하나같이 사랑하는 향토의 행복성을 구축하겠다는 새로운 맹세로 불타고 있었다. 8월 한 달 동안에만 8세대의 홍계를 달성해 의기양양하게 참석한 남자부 멤버도 있었다. 그날은 야마모토 신이치의 입회 기념일이었다. 신이치는 도쿄에서 더욱더 의기왕성하게 광선유포를 시위하겠다는 결의를 굳히고 더불어 마스시로의 번영과 하루속히 지진이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열심히 제목을 보냈다. 해관 개관은 멤버들의 투혼을 폭발시켰고 홍계는 한층 더 기세를 더해갔다. 그런데 이 개관식 당일의 군발 지진은 마침내 총 횟수 50만 회를 돌파했고 유감 지진도 4만 8천 회를 넘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9월에는 마스시로 마을 마키우치에서 사태로 흙이 무너져 내린 민가 등 건물 11채가 전파되었다. 한편 지진으로 지면에서 물이 솟아나와 그 피해도 늘어났다. 또 가을이 되자 지진 활동은 마스시로에서 고쇼쿠시, 가미야마다 마을 등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듬해인 1967년 1월 본부 간부에서 염원하던 다스시로 지부가 결성되자 멤버들의 투지는 더욱 불타올랐다. 전통의 2월 활동으로 학회본부에서는 반 1세대 포교를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자 신설된 마스시로 지부는 다른 어느 지부보다도 목표를 빨리 달성하려고 더더욱 분투했다. 2월 27일자 세이쿄신문에 반 1세대 홍교를 달성한 지부가 소개되었다. 그 속에 첫 출진을 멋지게 장식한 마스시로 지부도 있었다. 마스시로 지부가 결성된 후 동지들이 염원한 것 중 하나가 야마모토 신시 회장을 마스시로에 맞이하는 일이었다. 군발 지진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더욱더 활기차게 활동하는 우리를 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모든 멤버들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마침내 지부가 결성된 지 약 5개월이 지난 1967년 2월 23일 신이치의 마스시로 방문이 실현되었다. 열차로 우에노역을 출발한 신이치는 정오를 조금 지나 고모로역에 도착했다. 신이치는 역으로 마중 나온 나가노 총합본부장 아키이시 유키오의 권유에 따라 고모로 성터에 있는 가이코엔 공원을 들렸다. 이카이시는 신이치가 청년 시절부터 격려해온 40세가 조금 넘은 온후한 장년이었다. 14년 전쯤 아카이시는 신이치가 부대장이던 남자부 제1부대의 간부와 지부의 반장을 겸임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남자부 간부와 지부 반장으로 활동을 완수해내는 것이 힘이 붙였다. 주어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기란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 일로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결국 남자 간부직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어느 해합이 끝난 뒤 미리 써둔 사표를 신이치에게 제출했다. 그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신이치는 생각했다. 아카이시는 착실하지만 쉽게 마음이 약해져서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해버린다. 그 마음속에 있는 벽을 지금 타파하지 않으면 언제나 투쟁하지도 않고 져서 패배의 인생을 걷게 될 것이다. 승리자란 마음의 벽을 부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이름이다. 신이치는 아카이시의 눈을 응시하며 질책하듯 말했다. 회피하는 겁니까? 긴장한 아카이시의 몸이 부르르 떨렸다. 자신의 마음 어두운 곳이 빛의 화살로 관통당한 느낌이었다. 그런 다음 신이치는 부드럽게 타이르듯이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심히 상제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힘껏 도전하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표를 찢어버렸다. 이제 해결됐죠? 따뜻한 미소를 남기고 신이치는 그 자리를 떠났다. 사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아카이시 유키오의 심정과 괴로움을 마음이 아플 정도로 잘 알고 있었다. 남자부와 지부의 역식을 겸임하면 무척 바쁘고 힘도 들 겁니다. 조금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하세요 라며 사표를 받아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해버리면 난간에 부딪힐 때마다 회피하려는 그의 타고난 나약한 성격을 조장하게 되고 만다. 인간의 성장은 이제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돌진하는 곳에 있다. 그때 비로소 자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힘을 배양하고 경애를 열어 인간혁명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 그 속에 바로 불도수행이 있다. 신이치는 그것을 신념으로 삼고 있었기에 일부러 아키이시의 의사를 매정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다. 한편 아키이시는 잠시 멍한 상태로 서 있었다. 신이치의 회피하는 겁니까? 라는 한마디에 그만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자신도 없었다. 아카이시는 한 번 더 신이치의 지도를 받고 싶었다. 그렇지만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신이치를 만나면 아직도 결심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꾸중을 들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오타구 산로에 있는 신이치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놓고 하자 신이치의 아내 미네코가 나왔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꼭 지도를 받을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 말에 안에서 신이치의 목소리가 울렸다.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함께 목욕탕이나 갑시다. 미네코는 미리 준비해 둔 듯 즉시 두 사람분의 수건과 비누를 건네주었다. 신이치는 수건을 목에 걸고 휘파람을 불면서 유유히 앞서갔다.
아카이 씨는 묵묵히 그 뒤를 따랐다. 맑은 달빛과 초롱초롱한 별빛이 무척 아름다운 밤이었다. 아카이 씨는 신씨가 도다 조세이의 회사에서 영업부장직을 맡고 있고 남자부의 부대장과 교육 담당 간부, 게다가 분교지부 지부장 대리 등 몇 가지나 되는 역직을 겸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경무 속에서도 모든 일을 언제나 유연하게 처리한다는 사실이 불가사의하게 여겨졌다. 늦은 밤 시간이라 목욕탕은 비어 있었다. 아카이 씨 유키오는 탕 안에 몸을 담그면서 야마토 신씨에게 물었다. 많은 역직을 맡아 저보다 훨씬 바쁘실 텐데도 어떻게 그토록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신씨가 대묻자 아키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일 모두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면 그것은 내가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도다 선생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 광선유포의 영원한 흐름을 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회는 실패하는 것도 지는 것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게 되면 선생님께서 구상하신 광선유포는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나는 스승의 구상을 파탄시키는 그런 제자가 절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 제자는 결과적으로 사자 몸속의 벌레와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기는 것이 숙명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는 마음을 확고히 하여 끝까지 기원하면 반드시 용기도 솟습니다. 지혜도 솟습니다. 힘도 솟아오릅니다. 아키 씨는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신이치의 말을 경청했다. 무슨 일이든 수동적으로 남이 시켜서 움직이면 보람도 없고 기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노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힘차게 도전한다면 그것은 왕자의 활동입니다. 생명은 불타오르고 환희도 넘쳐 흐릅니다. 똑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에 따라 마음의 정열과 충실의 깊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로 되어 나타납니다. 이왕 활동하는 거라면 아키시 씨도 항상 자기답게 스스로 힘차게 행동하는 주체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이치는 아키시 씨를 향해 미소를 지으면서 탕 속에서 손과 발을 쭉 뻗었다. 아, 기분 좋다. 아키시 씨도 신씨를 따라 손발을 쭉 뻗어보았다. 신씨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위축되었던 마음은 풀리고 몸속의 혈관에 생기가 차오르는 것 같았다. 신씨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아키이 씨를 계속 격려했다. 광선유포는 반드시 청년부의 손으로 달성해야만 합니다. 먼저 청년부 멤버로서 자신을 연마하고 훌륭하게 책임을 완수하며 생애 청년의 기계로 굳세게 살아야 합니다. 청년은 도전을 뜻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피하지 말고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연마하고 힘을 배양하며 복원을 쌓아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선유포를 위해 마음껏 고생합시다. 마음껏 고뇌합시다. 마음껏 땀을 흘립시다. 나 자신의 고생을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본전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을 마친 신씨는 음악을 듣자며 축음기를 켰다. 경쾌한 선율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주패가 작곡한 경기병의 서곡이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음악을 들을 정도의 마음의 여유는 있어야 합니다. 심심한다고 해서 자신의 세계를 좁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본래 광선유표라는 것은 인간 문화를 창조하는 운동이니까 말입니다. 이어서 신이치 같은 음반은 베토벤의 운명이었다. 힘찬 음율이 아카이 씨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그 선율에 따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기가 솟아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음반을 다 듣고 난 뒤에 아키이 씨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씨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분하거나 슬퍼도 또 아무리 큰일이 생겨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베토벤의 고뇌를 뚫고 나아가라. 환희를 향해서 라고 했는데 고뇌를 뚫고 나가야만 승리와 한이의 푸른 하늘이 펼쳐집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고뇌도 역시 즐거운 일 아닙니까? 예. 거북함이 없는 상쾌한 목소리였다. 신이치의 집을 뒤로한 아키이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기필코 해내겠다는 기운이
가슴속에서 밀려왔다. 어느 사이엔지 아키이 씨는 자신도 모르게 달을 바라보면서 하케가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이날 신 씨와의 만남이 아키이 씨에겐 커다란 전기가 되었다. 그뒤 아키이 씨 유키오는 남자부의 중행으로 성장해 마침내 장년부 간부로서 나가노를 담당하게 된다. 그 임명식에서 신 씨는 자네도 또한 학회를 바치는 대장부로 크게 성장하라. 광포를 위해 산화하라라는 와카를 읊은 뒤 책에 써서 증정했다. 지금 아키이 씨는 나가노 총합본부장으로서 동지들과 함께 산자수명한 이 신수의 산하를 비좁다 싶을 만큼 열심히 뛰어다녔다. 가이코엔 공원에는 사마자키 도선의 작품과 유품, 자료 등을 전시한 도선 기념관을 비롯해 동물원도 갖춰져 있었다. 신이치와 함께 공원을 거니면서 아키이 씨 일행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신씨를 나가노로 맞이했다는 것이 꿈만 같았기 때문이다. 특히 마스시로의 동지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니 가슴에서 뜨거운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그들도 마스시로의 지진 때문에 계속 노심초사하며 멤버들을 격려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것이다. 그때 그들을 안내하던 공원 직원이 말했다. 오늘은 웬일인지 새가 자주 오는군요. 그의 말처럼 주위의 나무 위에서 명랑하게 때로는 요란하게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계속 더 걸어가자 공작새 우리가 보였다. 신치가 가까이 다가가자 공작새 무리 가운데 두 마리가 큰 날개를 활짝 펼쳤다. 형형색색의 깃털이 무척 아름다웠다. 아키이 씨 일행은 이런 새들의 동작 하나까지도 신치를 환영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일행은 가이코엔 공원 견학을 마치고 차편으로 고모로 회관으로 갔다. 그리고는 대표 멤버들과 근행한 데에 마스시로로 향했다. 신 씨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만나 생의 발심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오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나는 오늘 몇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 신 씨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 지금 무엇을 하는가? 오늘 무엇을 했는가? 광선유포는 한정된 시간과 싸우는 투쟁이라 해도 좋다. 신씨 일행은 오후 3시 반에 마스시로 해관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해관 실내는 물론 마루까지 가득 차 있었다. 신씨는 현관으로 향하지 않고 텐마루에 구두를 벗어놓고 안으로 들어갔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멤버들의 연대 속으로 뛰어들어 힘껏 격려하고 싶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제가 왔습니다. 신씨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참석자들이 밝은 얼굴로 신씨를 바라보며 환성과 함께 박수를 쳤다. 곧바로 기쁨에 찬 근행이 시작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땅이 흔들흔들하더니 쿵 하고 땅이 치솟는 듯한 큰 충격과 함께 지진이 일어났다. 잠시 동안 긴장감이 흘렀지만 참석자들은 모두 힘껏 낭낭하게 계속 기원했다. 근행이 끝나자 신씨는 맨 앞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는 회장에 취임한 이래 이 나라의 지진이 없기를, 그리고 계속해서 풍년이 들기를 끊임없이 기원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기원하겠습니다. 강한 일념과 기원으로 그 어떠한 재해라도 극복합시다. 동행한 기요하라 가스와 이즈미다 히로시 등의 인사가 끝나자 마지막으로 신씨의 지도 순서가 되었다. 오늘은 대단히 활기찬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입정왕국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정법을 근저로 해 재해나 전쟁이 없는 안온한 사회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정법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대성인께서는 입정왕국론에서 실승의 일선, 다시 말해서 법화경에 기여해야 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법화경은 대우주를 일관하는 생명의 근본 법칙을 설한 가르침이며 또 생명 존엄의 사상이고 자비의 천리입니다. 그리고 대성인께서는 이 정법을 삶의 근본으로 삼아 자신의 일념과 생명을 변혁하면 그 어떤 환경도 바꿀 수 있고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체인 자신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은 본래 불의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의정불의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은 인간의 기심에 다 들어있으며 인간의 일념은 대우주의 편만에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심으로 필사적인 행동으로 그 어떤 사태도 반드시 타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약해져 의욕을 잃으면 패배입니다. 아무쪼록 용기를 갖고 행동하십시오. 용기는 힘입니다. 용기는 지혜입니다.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니시렌 대성님께서는 천하만민 재승일불승으로 되어 묘법만이 유독 번창할 때 만민일동으로 남묘호랭개교라고 봉창하면 부는 바람이 가지를 흔들지 않고 비는 흙덩이를 부수지 않으며 어서 오백이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인이 생명의 근본법인 정법을 믿고 제목을 불러가면 대풍이나 호우 등 모든 재난을 쫓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불림의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표는 광선유포입니다. 널리 사람들이 정법을 신수하여 생명존엄사상과 자비의 전리가 사회 근저에 확고히 세워지면 인간과 모든 목숨이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진이라는 문제도 미리 알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또 방제 대책 등에 철저히 힘을 쏟아 이윽고 안전한 사회 건설도 가능해질 것은 확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본연의 자세 또한 지극히 중요합니다. 여하튼 사람들의 고뇌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불법자의 사명입니다. 마스시로는 태평양 전쟁 때 본토 결전에 대비해 대본영으로 삼으려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곳 주민들이 군발 지진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신심의 눈으로 보면 바로 여러분이 마스시로의 숙명을 타파해 법화경 수령품에 설해진 아차토아논, 내가 사는 이 땅의 안원으로 만들기 위해 부처의 사자로서 이 땅에 모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스시로가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큰 무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열렬한 분투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괴롭고 매우 어려울 때가 바로 크게 성장할 수 있고 큰 복원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일어서면 자신을 영원히 장엄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겁을 먹고 좌절하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투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모두가 마스시로를 따르라라고 자랑할 수 있는 모범적인 조직을 만들어 광선유포의 제2라운드를 장식해 주십시오. 맹세가 담긴 큰 박수가 다시 메아리쳤다. 계속해서 신씨는 인생을 강하고 올바르고 굳세게 살아가며 행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언급했다. 그것은 생애, 본尊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회라는 진실한 하합승 속에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개인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약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심을 절차탁마하는 좋은 동지와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학회라는 대성인의 정신을 계승하는 조직 속에서 신심에 면례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활동이 매우 어렵다든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푸념을 늘어놓고 트집을 잡거나 불평불만을 일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마스시로의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말에 참석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사실 무심코 뱉는 그 푸념과 불평이 신심에 매진해온 공덕과 복덕을 지우게 됩니다. 또 그것은 환희를 빼앗아 버리고 마음을 삭막하게 만들어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 반대로 고맙다는 감사의 마음은 환희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환희는 자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환희가 있는 곳에 힘은 배가하고 기세가 더해집니다. 환희로 가득 찬 전진 속에 비로소 인생과 광포의 승리가 있습니다. 즉 같은 본尊님께 창제하고 똑같이 학회활동에 힘쓴다 해도 푸념과 불평의 일념인지 감사의 일념인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맙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이제부터 더욱더 복원을 쌓기 위해서라도 감사의 마음으로 기뻐하며 신심에 면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힘찬 대답과 함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끝으로 신씨는 나가노에 계신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 몇 번이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는 말로 지도를 마쳤다. 가슴에 상쾌한 바람이 용기를 불러일으켰다.
마시로 해관을 나선 신씨는 현지 멤버의 안내로 가하나카 섬에 있는 옛 전쟁터로 향했다. 가하나카 섬은 젠코 시다이라의 지쿠바강과 사이가와 강 사이에 끼인 사이가와 선상지 일대를 말한다. 이곳은 옛날 가이 지방의 다케다군과 에치고 지방의 우에스기 군이 교전했던 주요 전쟁터로 유명했다. 현지 남자부 멤버가 가하나카 섬의 지형과 군세 배치를 그림 모조지를 펼쳐들고 당시의 교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가하나카 섬에서 벌어진 주요 교전은 5차례였다고 한다. 그 중에 네 번째 싸움인 1561년 9월에 벌어진 교전에서는 다케다 신켄과 우에스기 겐신이 직접 칼을 들고 싸웠다고 한다. 가하나카 섬에 있는 하치만바라에는 신켄과 겐신의 대결을 벌이던 상황이 동상으로 세워져 있었다. 신이치는 그 동상을 바라보며 아주 용맹스런 용과 호랑이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장수와 장수의 기백 넘치는 대결은 양쪽 병사들의 사기를 얼마나 고무시켰을까. 성원에는 싸움에는 대장군의 대장군을 혼으로 하여 대장군이 겁먹으면 병졸은 겁쟁이가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다. 승패는 지도자의 일념과 용기 여하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신이치는 언젠가 가하나카 섬에서 벌어진 교전을 읊은 안개 낀 가하나카 섬 노무라 조시오 작사라는 노래를 도다 조세이 앞에서 불렀던 그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히 떠올랐다. 때는 1957년 8월이었다. 그때는 유바리 탄강의 노동조합이 창가케 멤버를 배척하고자 해책한 유바리 탄노 사건이 일단은 수습되었지만 아직 그 해결의 끝이 개운치 않던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유바리의 새 사원이 완성되었고 이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신이치가 이 안개 낀 가하나카 섬을 도다 앞에서 불렀던 것이다. 입 많은 소리 없고 풀도 엎드린다. 가하나카 섬에 안개 자욱하고 도다는 신씨에게 몇 번이고 이 노래를 부르게 하고 눈물을 흘리고 들었다. 그리고는 몸을 떨며 이렇게 외쳤다. 탄강 노조는 비겁하다. 도다가 없는 것을 기회로 나의 소중한 제자들을 괴롭힌다. 내가 오면 그들은 숨어서 나오려고도 하지 않는다. 어떠한 생트집이라도 도다에게 부리면 좋을 것을 나는 절대로 도망치거나 숨지 않는다. 헤어는 나의 소중한 목숨이다. 악은 단연코 용서하지 않겠다. 목숨이 있는 한 선두에 서서 언제까지라도 투쟁하겠다는 것이 민중을 철저히 지키려는 도다의 결의였다. 그해 1957년 8월은 도다 조세이가 타계하기 7개월 반쯤 전이었다. 이미 도다의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다. 그러나 탄강노조 관계자를 만나 모든 결말을 짓고 유바리의 해연을 지키고자 거기까지 달려온 것이다. 도다는 참으로 용맹하고 과감한 불석신명의 대장군이었다. 그 투장, 싸움에서의 대장이 두려웠는지 당초 학회와 대결하자고 주장했던 탄강노조 간부들은 도다가 유바리에 왔다는 말을 듣고도 일절 나타나지 않았다. 안개 낀 가하나카 섬의 3절에는 이진 삼진 거듭된 기습전 원통하구나 놓쳐버린 적장이라는 가사가 있다. 이 가사는 다케다 신켄을 물리치는 데 실패한 우에스기 겐신의 원통함을 읊은 부분이다. 당시 도다의 심정 또한 같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다는 불을 토하는 듯한 절규의 화살을 던졌던 것이다. 그 소리는 지금도 신씨의 귓전에 울리고 있었다. 도다는 철저히 악을 처부수려는 감투와 집념 속에서만이 정의와 인도의 승리가 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다. 신인간혁명 제12권 161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스컨이었습니다.